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권리침해랑 관련한 일들로 굉장히 사회가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오늘 저도 진상학부모, 갑질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동심리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얘기들은 우선은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누구는 공부하는 게 어때? 뭐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고 더 자세한 건 이제 부모님들이랑 추가 면담을 해요. 그렇다 보면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다수의 어머님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잘 믿고 감사해 하시고 그리고 잘 지내려고 하세요. 그런데 종종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을 표현하거나 삼자인 제가 듣기에도 이거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아마도 갑질 혹은 진상 학부모가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플심리.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모들이 진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은 이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자기도 아이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교사는 감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자녀가 문제 행동을 자주 일으키는 경우에 다수의 부모님들은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담임 선생님들께 논의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근데 일부 부모님들이 교사로부터 자녀의 문제를 전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고 지레짐작하고 교사가 감당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부모한테 알리거나 전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미워하니까 자꾸 전화해서 아이 나쁜 점만 들추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그 아이를 검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도 이 아이를 단체 생활에서 컨트롤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교사라면 어땠을까? 나도 비슷했을 것 같은 거죠. 저도 똑같이 전화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혹은 저도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잘 자라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나서 하시면 우선은 어머니 이제 가뜩이나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자꾸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니까 힘드셨겠어요 라고 이제 공감은 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선생님이 누구누구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애초에 전화를 하셨을까요? 전달할 때 어떤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하신 목적은 아이를 잘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하면서 누그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그런데 연락을 받는 순간에는 이걸 마치 혼인한 것처럼 느끼고 우리 아이를 비난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불쾌감을 담임 선생님한테 여지없이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임상심리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문제 삼는 행동들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워서 선생님을 막 몰아붙일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끌고 나가면 좋을지를 논의하시는 게 맞아요. 심플심리. 두 번째는 양육자가 불안에 취약한 경우. 말 그대로 엄마가 걱정이 많고 불안한 분들이죠. 이런 어머니들은 자기가 느끼는 불안을 아이한테 투사하는 게 주특기예요.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는데 무리에 끼지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그 상황에 별 생각이 없었대요. 애들이 막 뛰어노는 게 재밌어 보였대. 그래서 그걸 구경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머릿속에서는 아이가 그때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막 고립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담임 선생님한테 시시콜콜 연락을 해서 계속 확인하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 외에도 또래 집단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 아이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우리 아이가 좀 약해서 대응이 잘 안 될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문제의 심각도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폭을 여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가 학폭이 되나 하는 것들로 학폭을 여는 거죠. 그리고 학폭까지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아이랑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걔가 우리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컴플레인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러는데 그 아이가 오늘 쉬는 시간에 우리 아이 옆에 왔다고 하더라. 복도에서 스쳤다고 하더라. 분리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복도나 뭐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교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고 저는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 학폭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지 그냥 부모님이 노파심에 불안해서 아이 그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아이의 안위를 지켰다라는 마음의 안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뭔가를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기르거든요. 갈등도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뭐 싸우고 풀든 싸우는 게 안 돼서 선생님한테 이르든 그 아이가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성장을 하죠. 근데 마치 담임교사를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생각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다 없애려고 하시는 거는 아이를 유약한 아이로 살게 놔두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불안이 높다라는 걸 알려드려요. 어머니 너무 걱정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직접 시도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인 수준으로 교육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를 대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심플심리. 그리고 마지막 진상 학부모가 되기 쉬운 유형은 예의 바르게 무례한 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말투도 친절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언뜻 보면 선생님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부모님들이죠. 뭐 가령 아이가 숙제를 안 해도 선생님 우리 아이가 겁이 많아서요.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그 활동을 너무 싫어해서요. 그거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랑 짝꿍하고 나서 집에 와서 울거나 떼쓰는 경우가 많은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사소한 부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요청을 간곡하게 하거나 공손하게 표현하면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본인은 부탁을 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무례라는 것이 말투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 바르게 말해도 상대 주체성, 결정권을 침해하는 메시지는 무례할 수 있어요. 교사는 학급이라는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고 그러면 거기서 만든 규칙은 교실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룰을 그때그때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교사가 선택할 문제지 학부모 개인의 요청을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부 부모님들이 본인이 이제 친절하게 말하면 교사가 당연히 이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따라주지 않으면 아주 불쾌해하면서 교사의 인격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오늘 짧은 영상이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하고 어처구니 없는 악성 민원들이 학교에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저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교사가 지도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되면 결국 이 모든 피해와 손해는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가 필요한 아이를 지도했다고 난리치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울 수가 있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환경을 주무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상 부모, 갑질 부모가 하는 행동들은 아이들이 적응할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 학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있게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학교에서 고친다? 그건 불가능이죠. 차라리 가까운 소아청소년 정신과나 아니면 상담센터를 내방해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들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심플심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